골목길 상권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보면은 골목길 상권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활성화됐냐는 거거든. 사실 저도 몰랐잖아요. 그 예전에는 몰랐잖아. 뭐 물론 이제 뭐 이태원 상권에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뭐 경리단 넘어가고 홍대 상권에서 연남도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거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골목길 상권이 제거 활성화되고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골목길 상권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제가 스마트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상권 자체는 과거의 상권은 되게 고정형 상권이었었어요. 고정형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선전화 시대에는 사람 장소를 그러니까 예를 집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 외에는 모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만나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뭐 단성사나 피카딜리나 뭐 여러 명동의 예술극장 앞이나 뭐 이렇게 만나고 이제 뭐 지방 같은 게 대구는 이제 반월당이나 옛날에 그 동아쇼핑 앞이나 그리고 그 대구백화점 앞 그리고 한일극장 이렇게 나가는데 뭐 강주는 충장로 최고가 앞 이렇게 이제 만났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못 찾는 거야. 다시 어디 가서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지역의 명소들, 이런 위주로 사실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보면은 이동통신,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가 나왔잖아요. 무선호출기가 나왔을 때 그 시점, 물론 짧아요. 짧은데 주로 보면은 이제 다방에 보면 옛날에는 그 호출기를 받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었다. 공중전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방에 전화가 오면은 그 테이블까지 연결해주는 테이블에 이제 그 또 전화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다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시기는 짧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다방 주변으로 또 상권이 좀 커졌던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이동통신, 휴대폰이, 아날로그 휴대폰이 나오면서 상권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약속이 가능한 거야. 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2010년도 이후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상권의 검색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상권, 내가 원하는 상가들에 대한 부분들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지 못했던 상권이나 상가들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골목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수명 자체가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경리단 상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2013년에서 한 16년에 활성화되지 못해서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제 생각에는 검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권이 나타나고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가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 상권이 대부분 그 배산임수 지역이라 항아리 상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항아리 상권은 사실 생활 근거를 따라 가지고 형성된 부분들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아리 상권의 맹점은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은 상가를 만든 사람이 투자를 권유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항아리 상권은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거든. 근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이제 항아리 상권으로 사람들은 들어올 수는 없어. 들어오기는 안 하잖아요. 그쪽으로 일부러 들어가지는 안 하거든. 그런데 항아리 상권에 사는 주민들은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거기서 소비를 한다는 거지. 거기서 소비를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제 물론 뭐 7,000세대, 10,000세대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 항아리 상권 내에서는 이제 주거 환경권이나 애들 학습권 때문에 유해환경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들이 되게 단순해요. 생활 소비형들이나 병원들이 학원들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상가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야, 너는 거기서 6% 이상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야, 정작 때 오는 사람이 해가지고 5%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은 내가 그 임대하겠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아리 상권 내에서는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번 그 거절이 되면 그 사람은 고엽 가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는 공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가 다 오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임대료만 고집하다 보면은 아주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이나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지듯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뭐 구분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뭐 조건이 안 맞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일단은 내가 임대하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춰가지고 다시 기회가 안 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가를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내가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연락 오는 거는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임대가 실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부분 많이 뭐 업종들이 이제 병원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뭐 많이 이제 하는 게 되게 유혹형이 많아요. 유혹형이 많다는 게 선임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선임대 맞춰놓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 부분들은 어쨌든 분양이 한 방편이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끔 가다 그런 상가가 있어요.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1년 동안 해가 선임대 주겠다. 확정 임대료 수익률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내가 그런 상가를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그 상가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그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1년, 렌트풀이 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간 사람이 17평을 보증금 1억에 450이야. 그 450이가 상당히 좋은 상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런데 450인데 1년 렌트풀이를 하면은 1년 렌트 확정 임대료를 주겠다고 그래서 450만 원은 상가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상가 투자자한테 가면은 상가 투자자도 이제 생각을 처음에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받으니까 상권 활성화되면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하는데 사실은 상가가 그렇게 쉽게 활성화 안 돼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그만큼 외부 조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 카페를 그게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1년 동안 그러니까 450만 원씩 1년 동안 하면은 그게 한 5,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활성화되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40km 되는 거리를 그거를 개업해서 타고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 매출이 650만 원이면은 뭐 활성화 되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양반도 이제 보니까 참 답답한 게 이제 보면은 월세야 이제 당장 안 들어가겠지만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죠. 본사에 또 이제 가맹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1년 지나면 하면은 활성화되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그거 65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결국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확정 임대료나 뭐 선임대 렌트프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물론 이제 선임대나 렌트프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장사 선수들이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는 사례도 여러 번 봤지만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 너무 성급하게 따라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는데 어쨌든 빨리 터는 게 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공시를 안고 있으면 더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임대료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그리고 대출 나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던질 수 있는 가격이 있으면 던지는 게 답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어떻게 오든 간에 하는 게 맞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예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 도심에 지분형 상가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지분형 상가 같은 한 평, 두 평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가 칸막이랑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몇 년씩 공실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걸 대행을 하는 분이 그걸 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가서 상권이 살아나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브랜드가 다시 임차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실이 발생을 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뭐 만약에 이제 공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은 사실은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뭐 투자를 하라 마라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이제 어찌되었든 내가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자기 상가에 지금 어떤 부분, 어떤 업종들이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들이 내가 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 수부조는 어느 정도 한다면 할만하다고 생각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지역 부동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배포를 해야 나가지 그냥 단순하게 원하는 사람 들어오겠다 기다리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 공실도 해소되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